꼼꼼하게 진행하는 건 여러분들 3회차 수업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이랑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 그 기본 문항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고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다음 시험이고, 이번에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다 경험했겠지만 우리가 시즌이 끝날 때마다 반배치 다시 리빌딩 테스트를 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도인 이유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났죠? 시험이 끝난 첫 주말을 맞이해요. 이런 걸 안 하면 굉장히 100%, 200%, 300% 쳐놀아요. 뭔 소리인데?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미션을 주고 이걸 공부하기 해와서 시험을 보면 주말이 그래도 책을 한 번쯤 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아니, 어떻게 회의인데? 주말에 하는 게 회의인데? 자, 봅시다. 시작합시다. 원해방정식입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본 개념부터 심화과정까지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룰 건 꼭 다루겠습니다. 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원의 개념이 뭐예요? 원의 정의. 중점으로 한 점으로서 같은 거리만큼.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걔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이런 거죠.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존재하는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 정점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중심이겠죠.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가 뜻하는 게 반지름일 거고요. 그죠? 반지름. 그 다음에 그러한 점들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취에 해당되는 이 점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x, y라고 적을 거고요. 반지름 r이라고 적을 거고요. 중심좌표 a, b라고 적자면 뜻 자체가 뭐냐면 그냥 니들 둘에 대한 거리가 얘야 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얘랑 점 사이의 거리 x-a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y-b에 대한 제곱이 점과 점의 거리고, 그 점과 점의 거리가 r입니다가 될 거라서 최종 양변 제곱 정리해 주시면, 따라서 x-a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의 구조가 됩니까? 원의 방정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를 가지고 우리 식을 보고 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야, 중심 좌표 얼마야? 라고 하면 요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0이 되는 y값이니까 a, b가 중심 좌표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예요? 예, 정확히 알고 갑시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땡! 반지름 얼마 하게? 선생님,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간 게 아니라 요걸 보면서 읽는 거야. 요거 보면서 중심 좌표는 얘 빵빵 만드는 거. 얘.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네모제곱입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0,0이죠? 반지름이 네모죠. 맞아요?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3이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가 좀 이렇게 좀 곤란해지, 왠지 틀렸다고 할까봐. 이해가 안 돼. 반지름 3 맞지? 네. 이건 이해가 돼. 반지름 3 맞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정확한 정의를 쓰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자, 9를 보면서 우리가 답을 3이라고 얘기하는 건 9에 뭘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루트를 씌운다. 즉, 제곱근이 아니라 양의 제곱근이야. 제곱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누굴 제곱하면 9가 되잖아. 누굴 제곱하면 9가 돼요? 뿔만 3이지. 그 중에 누구만이야? 뿔 3.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즉, 왜 보세요? R 제곱의 양의 제곱근은 누구예요? R입니까? 착각하지 마. R은 우리가 머릿속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거야. 우리만. 그러니까 R은 양수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뿐이지
R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여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썼다. 이거 원방이야 원방 아니야? 원방이지. 왜냐면 어차피 얘는 쭉 풀어서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잖아. 하지만 반지름은 제곱 밑에 있는 게 반지름이 아니라 너의 값에 뭐야? 양의 제곱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곱 밑에 있는 게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죠. 정확하게. 별거 없어. 물론 발목 잡히는 데는 없을 거야. 틀리는 데는 없을 건데 어차피 공부하는 거 완벽하게 공부하라고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원방의 표준형.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기본형도 있나요? 기본형은 뭐예요? 기본형.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구조가 기본형입니다. 그냥 0,0한 기준. 중심좌표가 안 움직여 딱 거기 박혀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 원방의 일반형은 뭐냐면요. 얘는 표준형을 전개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준형 전개식. 표준형을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에 대한 2차도 있을 거고 x에 관한 1차 구조 있을 거고 y에 관한 2차 구조 있을 거고 상수항 구조 있을 거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정리하는 거야. 근데 얘의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쳐봐요. x-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100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7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만들었어. 이건 100% 원방이죠. 중심좌표가 얼마? 1,-100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루트 7짜리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방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잖아. 그쵸? x제곱 x, y제곱 y 상수 딱 있어요. 원의 방정식. 그쵸? 어떤 원의 방정식이니? 라는 건, 야,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 얼마야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럼 우린 얘를 급하게 뭘 하는 거야? 저렇게 바꿔보면 되잖아. 그럼 선생님이 예외 조건으로, 예외를 완전제곱식으로 빨리 분석하기 위해서 바꿀게요. x제곱에 더하기 2x의 상수항 필요하고요. y제곱에 플러스 4y의 상수항 필요하고요. 는 마이너스 100 꺼져. 이렇게 해서. 자, 필요한 거 얘 얼마? 반의 제곱 1 필요하죠? 그럼 좌변에 1 붙였으니까 우변에도 1. 이해되고 계시죠? 완전제곱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내가 지랄할까봐 그냥 계속 못 알아듣는 막 앞에서 막 이러면 안 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4. 반의 제곱 4. 양쪽에다가 더하기 4씩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4에 빼기 4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정리하시면 x 더하기 1에 대한 제곱이고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니까 중심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였는데 문제는 20기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95가 나오죠. 90. 뭐가 없어? 반지름은 없어요. 이런 반지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겉보기엔 뭐였어? 원방처럼 생겼는데 원의 방정식이 아니잖아. 표준형은 저것만 봐도 원방인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분석까지 돼요. 그쵸? 쟤는 딱 봐도 아 중심 반지름 딱 나와. 그런데 일반형이라고 하는 놈은 겉보기엔 원처럼 생겼지만 원이 아닐 때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을 판단하고자 하는 원에 대한 판별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 원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는 우경이 뭐가 돼야 돼? 항상? 그렇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정말이요. 그렇지. 와우. x-1에 대한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는 1 하면 반지름이 1짜리야. 어디에서부터?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부터 1 떨어진 원. 점들의 모임. 0 하면 얘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0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자기 다 아시는. 배우셨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건 네가 0, 네가 0밖에 없으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2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무조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원의 방정식을 만족해요. 따라서
얘를 원의 방정식화 시켜보면 x제곱을 더하기 ax에 필요한 거 플러스 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b에 반에 대한 제곱 4분의 b제곱에 없어져야죠.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c는 빵 이렇게 되고요. 얘네 완전제곱식 얘네 완전제곱식 나머지 애들 너 넘어가고요 너 넘어가고요 너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a에 대한 제곱이 첫 번째는 2고요. 그 다음 너는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제곱이 너의 구조예요. 는 나머지 찌끄레기들 다 넘기면 분모 4로 통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넘어가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c인데 4분의 1로 통분하려면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얘가 뭐여야 된다고? 양수. 근데 이미 너가 양수니까 우린 너만 양수면 되죠? 즉 얘가 너네가 알고 있던 b제곱 마이너스 4ac나 b'제곱 마이너스 ac처럼 일반형을 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놈의 판별식입니다. 까지 이렇게 해요. 원의 존재 조건입니다. 이해하시죠?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셔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왜? 별거 없어. 이게 숫자잖아? 선생님이 문자여서 이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숫자면 이거 고치는데 얼마 안 걸려.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뿅 넘겨놓고 뭐 하면 돼? 그냥 걔가 0보다 크다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y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놨어요. 야 다음 얘가 원이 되게끔 해봐 라고 했어.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얘를 써도 돼. 자 얘 써볼까요? a제곱이 x의 개수죠? x의 개수 제곱 2a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제곱 빼기 4c 4 곱하기 c 마이너스 1 너가 0보다 커도 돼. 이게 공식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얘 가지고 빨리 완전제곱식 구하면 돼. x제곱 더하기 2ax의 반의 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주시고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y에 플러스 반의 제곱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완전제곱식 고칠 필요 없어요. 너 완전제곱식이고 완전제곱식이죠? 그럼 나머지 애들 넘겼을 때 a제곱 넘어가고요. 얘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과 플러스 1이 넘어가서 너가 여기다 풀어야 돼.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네, 선생님 이렇게 풀자. 이거는 당연히 원인이야. 이해됐죠? 문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항상 양수잖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네는 0보다 크니까 그들이 더하면 항상 0보다 커서 넌 항상 양수. 아예 항상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형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원인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수업하는 영상은 사실 다 너네 단톡에 다시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주말에 분명히 어디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때 참고하실 수 있게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자, 알았죠? 영상 보면서 또 복습 다시 한번 하세요. 일본이 요즘 하이떠 하세요. 자, 다음 지어도 되죠? 자, 지금 우리 원의 방정식에 대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기본형 같고요.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에 대한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표준형 같고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c 라고 하는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봤어요.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당연히 얘겠죠. 얘가 베스트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의 쓰지 않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는 있지만 우리가 미리 이걸 쓰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뭘 기억하냐면 원의 방정식을 주세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뭘 주냐면 어떤 세 점을 주고 뭘 구하세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를 주시면 얘는 그냥 이걸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죠? 1,-1에 2,0에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뭐 이런 걸 줬다고 쳐봐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만들어봐 라고 하면 이 세 점이 딱 주어지면 원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세 점이라는 게 뭘 준 거랑 똑같아요. 삼각형이죠? 그럼 우리한테 뭘 구하세요냐면 이 삼각형의 밖에 접하는 원이니까 외접원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좌표와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잘 봐. 선생님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만든 거라서 1, 마이너스 1 2,0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1. 그런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걸 구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 느낌이 뭐 어떤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원리 원칙대로 뭐 해도 된다고? 줬다가 해도 돼. 저러한 원이 있는데 제가 얘를 지나니까 뭐해? 대입이겠지. 그럼 하나 대입해. 그럼 1 마이너스 1에 적으니까 1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는 0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빵 더하기 2A 더하기 날라가고 C는 빵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25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C는 0 뭐예요? A, B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미지수 몇 개요? A, B, C 3개죠? C는 3개죠? 그럼 얘 뭐합니까? 열심히 연립 풀면 되죠. 연립해버리면 A값 얼마, B값 얼마, C값 얼마가 나올 거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완성. 완성된 걸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하는 똥멍청이들. 나쁜 방법이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형 파트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잘하는 친구지. 대빵 잘하는 친구가 아니야. 대빵 잘하는 친구가 되려면 원리 원칙을 알되 잔재주를 부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똑같이 맞춰도 제가 10분 동안 풀어서 맞추는데 나는 1분 만에 풀어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배우려고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야. 분명히 뭘 알아. 야, 세 점을 지나는 원 구해. 똘똘한 놈들은 이 세 점이 삼각형이 될 거고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을 구하래. 그럼 외접원을 구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알면 돼. 그럼 중심좌표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다고 쳐. 몰라. A, B라고 쳐. 반지름도 있겠죠? 그런데 반지름은 얘에서부터 각각의 점까지 뭐가 똑같겠어요? 거리가 똑같겠지. 그리고 그 거리가 뭐겠어요? 반지름이겠지.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점에서 점, 점에서 점, 점에서 점도 거리가 똑같지 않겠어? 이렇게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뭐야? 너 빼기 너의 제곱에 너 빼기 너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이해돼? 그럼 얘 거리는 얘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와 얘의 거리는 A 빼기 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1에 대한 제곱.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루트 씌운 게 요 거리야. 요런 점들의 거리죠. 그거는 또 뭐랑 똑같냐면 얘랑 즉 A 빼기 2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의 루트는 또 그 다음 놈은 너에서 너는 A 빼기 5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2에 대한 제곱의 루트니까 선생님이 다 루트 있으니까 루트 날려버리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됐어? 뭐는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면 끝나요. 식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안 어려워. 잘 생각해봐. 얘한테 좌변에 A제곱, B제곱, A항, B항 상수항 있죠?
얘도 a제곱 b제곱에 얘도 a제곱 b제곱이니까 모든 덩어리에 a제곱 b제곱이 다 있으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을 다 날려버리면 얘한테 나오는 거 봐. 마이너스 2a 그리고 얘한테 플러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a제곱 b제곱 그냥 애초에 다 날린 거야.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a제곱 날아갔죠? 마이너스 4a 그리고 b 하나 없어요? 플러스 4 끝은 얘는 a제곱 날아갔고요 10a 얘 마이너스 4b 플러스 25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9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금방 구해요. AB에 대한 연립 방정식. 그럼 AB 값이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중심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중심 좌표에서부터 너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이런 쉬운 숫자랑 뭐 정과 정도에 구하면 반지름까지 그릴 수 있지.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돼. 아, 세 점을 주면 무조건 이걸 쓰라 그랬어가 아니야. 알았어? 너네만의 방법을 찾는 거야. 그리고 자, 풀이 방법 선생님 벌써 몇 개 알려드렸어? 2개 했죠? 원리 원칙대로 그냥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푼다. 그리고 외접원이니까 어떤 반지름을 중심 좌표를 잡고 그와 거리가 같은 게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해서 푼 거. 됐죠? 그다음 또 하나는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었더니 지저분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는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게. 2,0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그리고 5,5랑 마이너스 5,5랑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를 그림을 싹 그려봤어. 일단 졸라 귀찮아. 어쨌건 세 점 주어지고 원만 구하라 하면 귀찮거든. 노력을 해봅시다. 자, 2,0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5,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5. 자, 세 점을 잡아요. 세 점을 잡았는데 특이점 발견하셨어요? 혹시? 보세요. 얘에서 이렇게가 몇 도짜리? 요거 몇 도요? 45도죠. 이해돼? 1 마일 5칸 요 5칸에 1칸 요 몇 칸? 6칸 5칸에 1칸 몇 칸? 6칸 이렇게 선 그리면 얘 몇 도?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45도 90도. 선생님이 얘기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데? 이럴 때가 안 그립니다. 외적과는 끝! 어디 또 있어? 너랑 너의 중점이 있겠지. 너랑 너의 중점. 두 놈의 중점은 어떻게 돼요? 평균이죠, 평균. 2랑 마이너스 5랑 더했더니 마이너스 3. 따라서 너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3을 반띵한다. 0이랑 5랑 더해서 반띵 2분. 중심 좌표 나오고 너에서부터 아무 놈이나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지저분한 것 뿐이야. 아무나 버리고 하면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원리 방정식 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학교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 보면 학교 선생님이 쓰레기가 아니야. 진짜 골탕 먹으려는 거잖아. 계산으로. 근데 보통 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3점 주어지면 뭐부터 해봐야 돼? 점을 찍어보겠다. 그럼 대충 왜 직각 아니야?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조금만 자세히 그려보면 직각이 딱 보여. 그러면 빗변의 중심점이 끝. 근데 너네한테 진짜 계산력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형에 대입해서 푼다, 거리가 같다로 푼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을 이용해 본다. 유형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대충 보고 이거 다음에 뭐 있구나 해서 하는 것 뿐이야. 원이랑 도형의 교점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도형은 직선이랑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과 직선 볼 거고요. 원과 원 볼 겁니다. 자, 원과 직선은 결국에 접선 관련된 얘기라서 저 뒤에서 또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할게요. 자, 원이랑 직선은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게요?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세 얘기한 거죠? 아, 손가락 부분 줄 알았어요. 세 가지. 네. 만나지 않아요?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죠? 공식이 있습니다. 접선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이 편의상 D2라고 하겠습니다. D2.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왔죠? 세로를 구별 짓는 방법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거리 관계를 따지는 거지. 접선은 뭘 뜻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똑같은 거?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 그치? 아니, 괜찮아요. 야, 너네 다 맞추면 뭐 나 굶어줄게. 아니, 조금만 창피하면 되죠. 편집할게. 선생님 이렇게 영 이렇게 반복해. 아, 오히려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명은 얘기 안 했잖아요. 몰라요. 저희가 카메라에 안 잡히잖아요. 이은서. 네, 됐어요. 이름으로써 은서가 아니라는 걸 확신이 되죠. 정일. 네, 이름으로써 장윤이라는 걸로 정해졌네요. 자, 봐요.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너가 더 커 이렇게 풀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너가 더 작으면 돼. 얘네 둘이 똑같아. D2는 알아. 그래서 앞으로 접선의 공식이 뭐야? 라고 하면 그냥 D2는 아니에요. D2는 내가 정한 선생님만의 기호지 수학적 용어가 아니야. 거리가 영어로 뭐죠? 도 있잖아. 네? D. 유학한 거 사람. 아, 네. 오케이. 그래서 D라고 불러요. 근데 네, 투예요. 왜 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내내 수능 보는 그날까지 거리 공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세 종류인데 겉보기에 보면 두 종류. 선생님이 거리 공식을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리 공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x1, y1, x2, y2는 아까 했죠? 뭐였어요? 루트 x2-x1에 대한 제곱에 이런 거 붙여놨을 때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첫 번째 기원.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내가 이름 붙여놓은 것 뿐이야. 학습 용어가 아니야. 파이는 전 세계 정확하게 아프리카 가도 파이는 3.14 이거 9이야. 맞죠? 근데 이거 D1은 그냥 우리 학원도 아니야. 나랑 너네랑의 약속인 거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얘도 한번 쓰고 갈까요? 음함수라고 하죠. 함수 구조를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는형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놨을 때를 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분적분을 배우시면 이과 친구들은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다뤄요. 잘한 척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선 구조를 이렇게 는형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놓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 x1, y1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2라고 이제 칭하는 거예요. D2는 뭐냐면 기억하시죠? 루트 얼마예요? 아니, 기호를 잘못 봤어요. 아, 기호를 누군지 몰라요 지금. 아니야. 네. 다들 목소리가 똑같은 건 필요 없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A 대입이죠. x1, B, y1 플러스 C. 는요. 아유, 뭐예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영 좋아해요? 괜찮아. 좋습니다. 수업분이 얼마나 밝았어? 네. 그렇죠? 아니,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이면 점은 직선이 위에 있다.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은 직선 사이의 거리. 네. 그래서 공식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저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접선 공식은 그냥 뭐야? 그럼 접선 공식 뭐니? 라고 하면 D2는 R. 당연히 더 멋있는 공식들도 더 편한 공식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수능부는 그날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리 공식은 두 가지가 있고 디테일하게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자, 얘는 평면에 있는 두 점이고 얘도 평면에서 존재하는 직선과 점이에요. 2차원이죠. 저희 역시 3차 3차원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네. 특이한 애들을 보고 4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느낌이 이해되지? 내가 분필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앞뒤, 그러니까 만화는 그림은 좌우 상하만 존재를 하지만 우리 현실 세계는 좌우 상하 앞뒤가 존재하잖아요. 전후 사방팔방,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얘를 X축, Y축, Z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런 느낌. 1, 2, 3 요쯤? 이해돼? 네. 1, 2 여기 높이가 3이에요. 3 그래서 얘를 잘 그려보려면 이렇게 잡으면 이런데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평면이라는 면이 생겨요. 선생님이 그냥 그 공간이래. 그러면 점이 몇 컴마 몇 컴마 몇이라는 게 있고 이러한 면이 존재를 하는 건데 점이랑 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 이 면을 그냥 칠판의 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주먹이 선생님이 점이야. 야 여기서 칠판까지 거리 구하래. 그럼 너네가 이게 거리겠어? 네. 이런 게 거리겠어? 아니잖아. 뭐겠어? 최단 그치, 옵션 최단 거리, 그쵸? 네. 다이렉트. 그걸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서 선생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평면은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게 평면은 방정식 공식이거든.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공간상의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x1, y1, z1이라는 점이 있는데 점에서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잰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거리거든. 얘도 마찬가지 D3라고 안 하는 이유는 얘랑 공식이 똑같이 쓴다. 잘 봐. 요거와 요거 느낌이 요거와 요거 느낌이랑 똑같아요. 뭐겠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에 절대값의 A, X1에 B, Y1에 C, Z1에 플러스 D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굳이 D3라고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과 직선 사이 그리고 직선과 점과 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D1, D2라고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D1, D2라는 용어를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좀 편해져요. 예를 들어 잘 봐. 얘들아 원 밖의 점에서 원까지 중심 여기 O예요. 자, 얘 반지름 R이에요. 그랬을 때 야, 여기에서부터 원 위의 점 중에 제일 먼 점의 거리가 얼마 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야? 뒤통수지, 뒤통수.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야, 너에서 가장 먼 원 위의 점은 얘겠지. 네.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해? 얘를 찾는 게 아니라 거리 이용한 거야. 지름이랑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점과 점의 거리잖아. 그게 D1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너네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원 밖의 점에서 원까지 거리 중에 제일 먼 거 어떻게 구해요? 야, D1에다가 R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제일 가까운 거 뭐야? D1 빼기 R. 제일 먼 거 D1 더하기 R.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똑같아요. 여기도 쓰여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원이 있고 원이 뭐 그냥 쉽게 아예 딱 잡아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만들어져 있고 원 밖의 점을 선생님이 두 점을 잡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5, 마이너스 2라는 점이랑 4, 마사 4, 마사라는 점. 자, 여기 AB가 있대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AB 그리고 원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 P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럼 넓이의 최소는 얘는 고정이죠? 네. 그러면 고정이라는 건 얘를 밑변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가장 낮아야 되니까 대충 때려잡아도 어디쯤? 한 요쯤에 있는 점이 제일 작은 삼각형인 거야. 저 뒤통수에 있으면 제일 먼 삼각형인 거예요. 아니 제일 큰 삼각형인 거야. 그럼 걔를 어떻게 찾느냐면 얘랑 뭐 한 거 찾아요? 평행, 평행. 평행.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평행한 걸 찾으면 그때 만나는 점이 삼각형이 제일 작은 삼각형일 거 아니야. Hello? 이해됐어? 헐? 그럼 선생님 얘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야? 해봐. 그럼 우리는 밑변은 점과 점의 거리를 구하면 D1이 밑변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높이는 너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에서 잘 봐. 이렇게 평행으로 올라가 처음 너를 만나. 너가 제일 작은 삼각형이야. 가. 제일 먼 놈이 여길 거 아니야. 또 다른 평행선의 마지막 접점. 얘가 제일 큰 놈일 거거든. 네. 근데 너랑 너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 너 이렇게 지나올 때 누굴 지나게? 중심을 지나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잡고자 하는 가장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이 점과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L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직선에서부터 선생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돼요? 얘 점 어떻게 구해요가 아니라 우린 이미 중심좌표를 알잖아. 네. 그럼 점에서부터 누구까지를 구해?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뭘 구해? D2를 구해. 그러고 뭘 날리는데? R. 그치. 반직을 날려버리면 R을 빼버리면 그게 뭐야? 가장 작은 놈의 높이. 네. 더하면 뭐가 돼? 가장 큰 놈의 우와. 높이가 되니까 야. 삼각형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너네가 물어보면 내가 옆에서 힌트를 뭘 주겠어? D1, D2, D2, D2. 그치. 얘는 야 D2를 구하면 높이랑 관련돼 있어. 아 그러면 뭔가 점과 직선에 뭔가 구해야 되고 이런 표현에 대한 자유로움 때문에 D1, D2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도 D1 플러스 어리 D2인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개어이 없네 뭐 이런 얘기야. D1이 저거 아니시 짧은. D1은 점과 점 거리지. 네. 그리고 점과 직선은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빡 재면 얘가 D2. 그랬는데 난 여기서부터 재고 싶으니까 뭘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D2에다가 R 뺀 게 작은 삼각형의 높이. D2에다가 R을 더하면 이렇게가 무슨 삼각형이었어? 제일 큰 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그럼 점과 점 사이가 D1. 네. 점과 직선 사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이러합니다예요. 되셨죠? 네. 선생님이 접선에 관련된 건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네. 원과 원 남았어요. 원과 원. 아니 그렇죠? 자, 원 x제곱 y제곱 ax by c는 빵. 선생님이 또 다른 원을 그릴 건데 선생님 손바닥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원과 원의 평면상에서 위치관계는 뭐가 있겠어요? 지구과학 생각하시면 돼요. 영! 뭐야 하지 않나? 갑자기 자, 얘네가 원과 원이 지금 이 상태면 뭐야? 만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크기랑 상관없어요. 얘 작다고 쳐봐요. 커. 이렇게 가다가 뭐 하는 경우가 생겨요?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 팔자처럼. 그치? 네. 만나.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한 점. 조금 더 들어가. 두 점. 두 점. 그치? 근데 얘가 사이즈가 달라. 얘가 작아. 그러면 빵점, 빵개 하나, 둘 하다가 다시 뭐인 상황이야? 빵. 아니지. 빵 전에 1. 하나가 생기겠지. 네.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만나는 상황. 1. 싹 들어가면 0개. 다시 가다 보면 다시 이쪽에서 하나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두 개. 다시 반대편 팔자. 즉, 한 점에서 만나고 빠져나가면 0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 교점 관계로는 몇 개 있냐면 안 만나. 0개에서 만나? 지금 존나 네. 아니 왜 좋아. 0개에서 만나? 1개에서 만나? 두 개. 2개에서 만나지. 네. 그럼 얘도
한 개에서 만나가 뭘 뜻해? 접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이게 접하는 느낌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학생들이 야 원과 원이 접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뭘 생각하냐면 팔자 생각하겠지. 이해돼? 네. 근데 이것만 접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접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만나지 않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원의 방정식 알려주고 원의 방정식 미지수 있는 거 알려줘놓고 너네한테 야 두 원이 안 만난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들은 머릿속에 이걸 그려. 아니죠. 해설자잖아. 아 저렇게 하면 저 아니죠. 이거 말고 또 있잖아. 네. 만나는. 안에 들어가. 그렇지. 와. 이것도 안 만나는 거야. 즐겨이랑.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접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접하는 거야. 당연히 원과 원이 사이즈가 똑같아. 둘 다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일치라는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죠. 네.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접하는 건 없어. 네. 그냥 이것만 존재하겠지. 사이즈가 똑같으면 이런 건 없잖아. 이거면 완전 일치일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얘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공통 표현도 있지만 눈 감아놓고 야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설명하면 얘라고 생각하고 얘라고 생각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 그 중심의 거리가 지름. 아 그거는 이제 풀이 방법이고 아니. 아니 이제 내가 설명할 거야. 스포일. 그거 말고 뭐라고 하냐면 접하고 접하는데 얘네는 안쪽에 있잖아. 얘네 서로 바깥쪽. 그래서 얘를 보고 외접한다라고 하고 얘를 내접한다. 외접, 내접. 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들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뭘까? 이런 상황.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y 이렇게 했을 때 너의 큰 원의 반지름을 large r로, 작은 원의 반지름을 small r로 보고요. 얘 중심 좌표가 있을 거고요. 얘 중심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중심, 점 O, 얘 O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중심은 점이잖아요. 점과 점의 거리는 뭐죠? D1. 그러면 이제 점과 점의 거리는 D1이니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보통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중심 거리라고 해요. 중심 거리. 어차피 중심이라는 건 심은 점 뜻하는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 놓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가 진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관계식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D1과 large R과 small R의 합에 대한 관계를 봤을 때 누가 더 D1. 그렇지. 네가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대충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반지름 요만큼, 반지름 이만큼이야. 근데 점과 점의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얘가 더 크면 되잖아.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접할 때 공식은 뭐 있어? D1은 R 플러스 R이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은 중심에서 중심 거리는 요만큼인데 점과 점의 거리 D1은 요만큼인데 반지름 이만큼이고 반지름 이만큼이니까 둘 더한 게 어때요?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요즘 잘 안 나와서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 중에 첫 번째로는 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점 두 개를 갖는 이 형태가 중요해요. 얘가 아까 얘기했죠? D1과 large R의 small R의 합이 서로 똑같은 경우에요. 이때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원과 원의 잘 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였어요. 원과 원의 뭐? 교점 관계죠. 교점 두 개예요.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건 뭐야? 타이틀이 뭐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이원 입장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직선을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지? 그치, 선.
얘를 보고 요 모양을 보고 할 거. 중요하진 않아. 그냥 얘기해서. 어쨌건 그럼 요 빗금친 부분은 얘 입장에서 뭐야? 현. 요놈 입장에서도 그러면 얘는 너한테도 공통현이지.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는 거 그냥 선분이잖아. 그래서 너를 갖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이 새로운 게 아니야. 얘들아 봐봐. y는 x 더하기 1 뭐라고 그래? 함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x 왜 제곱이죠? 이러면 얘는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함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쓴 거고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에 연립방정식 들어가 있었죠. 연립방정식 하나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랑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 연립방정식. 2차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배우셨죠? 뭐예요? 채굴창을 소거시킨다. 그래서 연립한다. 뭐 이런 거였죠. 인수분해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도 중요하지 않아. 다 버려도 돼. 똥멍청이 돼도 아무 상관없다. 근데 생각을 다시 해봐. 우리가 언제 연립을 하는지 기억하세요? 연립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말고 너네가 뜬금없이 문제를 풀다가 연립을 할 때가 생겨요. 교점. 교점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어떤 이차함수를 주어져 놓고 너네한테 그놈과 y는 2x에 플러스 3이라는 어떤 직선의 교점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랑 우리가 연립하잖아요. 그치? 연립이야.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프랑 그래프라고 생각해. 이거 방금 배운 그래프지. 맞죠? 이렇게 너네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다 배운 거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렇지 잘 공부해보잖아? 다 배운 걸 다시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야. 얘 뭐야? 0,0은 반지름이 3짜리인 뭐죠? 자, 얘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시면 x 더하기 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은 넘어가면 16이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16이 되죠. 15에 1 따라서 4제곱 됐음? 그럼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0이면서 반지름이 4짜리니까 얘보다 조금 더 크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접하는 구조가 있죠? 그러면 정리하는데 그럼 얘 8로 그럼 얘 9예요. 그럼 반지름이 3짜리니까 얘랑 똑같이 나가요.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얘네 둘에 뭐가 좋지? 이런 게 좋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얘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졌고 연립이었어. 그럼 뭐 한다고? 최고점을 소거시켰을 거예요. 둘 빼. 됐어? 그럼 둘 빼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x에 대한 식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x, y에 대한 1차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막 뺐더니 예를 들어서 2x 빼기 y는 1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1단계가 둘을 최고차항 소거한다. 1단계 연립방정식 풀 때 소거했더니 나왔어. 그러면 그놈이랑 뭐해? 두 번째 단계에서 너랑 너네 둘 중에 아무 편한 놈이랑 뭐 한다. 다시 연립한다. 기억하니? 너랑 해도 되지. 난 험난한 길이 좋다며. 답 똑같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랑 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뭐가 나와? 답이 나와. 근데 잘 봐봐. 선생님 색깔별 구별을 했어. 너 파란색 원다. 너 파란색 원다. 그리고 너 빨간색 원다. 얘야. 했더니 둘을 연립했더니 나오는 게 있지. 그게 뭐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 그럼 잘 봐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파란색 원이랑 빨간색 원의 교점이 난 이게 궁금했거든. 근데 둘을 연립했더니 뜬금없이
두 놈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그럼 다시 해볼게. 요 교점, 흰색 별이라는 교점을, 난 이 별이라는 점을 구하고 싶은데 그래프 종류가 몇 개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죠. 근데 원래 문제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빨간색 지우고 야 노란색이랑 파란색 교점 구해야 돼. 똑같이. 그러니까 너랑 너랑 해도 답이 똑같고 너랑 너랑 해도 답이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잘 봐요. 선생님은 원의 방정식에서 나는 뭘 구하는 걸 알려주고 싶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알려주고 싶거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뭘 구하는 걸 배웠냐면 원과 원이 있을 때 직선을 어떻게 구했냐면 두 원을 뭐하면 빼면 원과 원을 빼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방정식이 누구였더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내가 말이 겁나 많아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원 빼기 원을 주시면 끝납니다. 그냥 얘는 여기에서 여기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요 밑에 갖다 놓고 저 씩 빼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죽으면서 x, y 상수는 0에 꼴이 바로 거야. 됐어? 그리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얘 길이 뭐야? 이 길이 뭐야? 얘 길이가 바로 편의 길이 구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야. 편 길이 구하세요. 네, 앤들리스 같죠? 저기 있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즐거워요. 선생님들이 똑같아. 앞에 쓰잖아? 그럼 할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자, 편 길이 구하세요예요. 편 길이 구하세요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D2R 피타 2배. 얘를 랩처럼 그냥 모으세요. D2R 피타 2배. 편 길이 어떻게 구해? D2R 피타 2배. 얘 빼먹으면 안 돼. 맨날 얘 때문에 되게 틀린다. D2R 피타가 아니야. D2R 피타 2배. D2R 피타 2배. D2R 피타 2배. D2R 피타. 그리고 지나가다가 D2R 피타 2배. 평균이는 D2R 피타 2배. 왜 그러냐면 어쨌건 1차적인 건 얘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너네가 봤을 때 만만한 예를 들어서 원이 얘랑 얘야. 그럼 만만한 게 얘잖아. 형태가 편하잖아. 003이잖아. 얘보다는. 그럼 둘 중에 아무 편한 놈을 잡아.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좌표가 쉬운 숫자인 걸 잡는 거야. 그럼 너에서부터 잘 봐요. 여기다가 수선을 딱 내려요. 그러면 배우셨죠? 현음, 반지름과 수직 2등분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잘 봐. 우리가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거든? 그럼 중심 좌표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는 뭐가 돼? 어떻게 구해? D2로 구하는 거지. 점과 직선과. 그리고 이 원에 여기 뭐가 존재해? 반지름 있죠. 뭘 쓰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만큼이 나오죠? 보통 흥분해서 답을 써요. 그래서 계속 뭘 외우게 시켜요? D2R 피타 2배. 2배를 외우게 시키죠. 2배. 해! 아는 문제 나왔어. 피타고라스 막 써. 딱 했는데 답이 나왔어. 오케이! 이러면 항상 보기에 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답은 6이야. 알았어? 얘가 3이니까. 그래서 2배까지 하시면 현 길이. 그래서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구조가 총 3종류가 있어요. 아니 진짜 끝나요. 진짜. 현 길이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원과 원의 교점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또 다른 현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원이랑 직선이랑 알려줘 놓고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의 길이 구하세요. 얘는 더 쉽지. 뭐 하면 되냐면 중심이랑 직선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D2 쓰시고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하고 2배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이런 게 나와요. 원이랑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리래요. 아 진짜 끝났어. 진짜. 네. 아니 저 잘 듣고 있어요. 네, 맞죠. 집중력 많다. 원이랑 원 밖에 점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 저 원에다가 접선을 그리래요. 접선 몇 개 그리죠? 2개가 그려지죠. 위아래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죠? 그럼 점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죠. 그럼 너네한테 뭘 구하라고 물어보냐면 야 접점 사이에
거리. 얘는 뭐? 아. 얘 네. 근데 이거 안 알려주면 못하는 뒷방식이에요. 네. 얘는 뭐냐면 일단은 똑같아. 현 길이니까 선생님이 현 길이는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D2R, D2R.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D2는 얘까지에 대한 거리일 거 아니에요. D2. 네. 근데 중심 좌표는 원의 방정식을 알려주니까 금방 구해요. 근데 우리는 뭘 몰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직선이랑 점으로 D2를 구하지. 근데 우린 지금 이게 문제야. 어쩌면 알아냈어. 그럼 D2, R, 피타고라스 2배 쓰시면 답은 나와.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 직선에 이름이 있어요. 잘 봐. 지구고 태양빛이라고 생각하면 빛을 쐈을 때 저기랑 저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있는 공들 사람들 있죠. 여기는 평행등으로 그렇죠. 극이라는 뜻이 뭐야? N극 S. 양 끝을 얘기하는 한자가 극이잖아요. 그럼 양쪽 끝을 연결한 직선이니까 극점. 극점. 뭐라고? 극선. 양쪽 끝을 연결한 직선이라고 해서 얘를 보고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구하면 된다. 극선의 방정식은 조금 이따가 봅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선인데 뭐. 이거